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승려분들이 계시죠? 한국의 스님과는 좀 다르게 태국의 승려분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훨씬 더요. 그런데 일단 승려가 되면 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안 되고요. 금기되고요. 또 그 안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고요. 또 이제 승려분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승려에 대해서 존경심도 크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규율도 엄격하죠. 많은 그 태국 국민들이 이른 아침에 사원 주변에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마을로 찾아오시는 승려분들께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돈까지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승려분들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태국에서는요, 왕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태국 국왕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려분들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자리에 위치해 계시니까요. 자, 이러한 많은 사회적인 이점 때문에 사실 승려가 아닌데 종종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가짜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쉽게 음식도 얻고 돈도 얻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국 경찰들이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일단 가짜 승려로 판명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그들의 승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태국에서의 이 승복은 승려가 입는 이런 옷을 얘기합니다. 승복은 사실 의복 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16년에 징계를 받은 승려가 무려 300여 명. 그런데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돈과 여자 그리고 음주 문제에 연루됐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진을 좀 확인할게요. 한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셀카를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17년 5월 22일 태국의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부분의 캡처 부분입니다. 자, 동영상에 보니까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이 승려분이 앞에 보니까 선글라스를 착용하신 것 같아요. 좌석에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걸쳐놓고 무언가를 보고 계시네요. 이거 궁금하죠?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승려분이 보고 있던 동영상은 포르노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심지어 이어폰도 끼지 않은 채 포르노 영상을 대놓고 감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이 모두 민망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뒤에서 한 학생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게 되자 당황한 듯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끄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이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면서 왜 이 영상을 올렸냐? 사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하잖아요. 라는 질문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 승려에게 맞서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고 난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대신 증거를 남겨서 페이스북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은 이 영상은요 태국에서 큰 논란에 사로잡혔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도 버스에서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군인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경찰도 어떤 경찰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 유니폼을 입는 건데 이 승려분이 승려 옷을 입고 이렇게 주위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정말 진짜 승려였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더 파렴치한 한 승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그의 이름은 넨캄이라는 법명으로 더 알려진 38살의 실제 이름은 위라풀 수풀이에요. 그는 태국 북동부 시사케주의 한 사원의 수도원장으로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을 유혹했냐면, 내가 사실 너를 보면 네 과거가 보여. 너 이렇게 살았지?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광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신도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액의 재산을 모으게 되죠. 뿐만 아니었어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이용을 해서 나는 사원이 필요하다, 불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막대한 기부금까지 받아 챙겼죠.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신도들에게서도요. 그런데 사실 그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온라인 사이트나 그의 신도들로부터 나오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주목을 받게 되는 사진이 유출됩니다. 그 사진을 확인하실게요. 자, 여기 있는 건 38살의 넨캄 승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기의 형태를 보시면 개인 전용 제트기에 명품 선글라스에 그리고 명품 가방, 누구나 아는 이 명품 가방까지 들고 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크게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은 과연 누가 유출시켰을까요? 이 영상은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해요. 그는 평소에 아니 무슨 승려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타고 다니지? 굉장히 오랫동안 의아하다가 결국은 그의 사생활의 모습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 공개된 그는 와우! 승려분께서 상당히 돈을 세고 계시네요. 네. 이건 승려에게 엄청난 애정과 존경심을 보이고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진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누가 봐도 좀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 그는 벤츠를 22대 그리고 그 외에 약 70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타거나 아니면 고위 인사에게 선물하거나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 것들이 몇 번 공개가 됐나 봐요. 제가 뭐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승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좀 방자한 느낌?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괜찮겠지만 승복을 입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 제트족 승려냐, 명품 승려냐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아왔는지 일부 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홈페이지에다가 계좌번호가 막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건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좀 해달라 하면서 사람들을 독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은 얼마나 될까요? 당시에 그의 재산은 약 태국 돈으로 10억 바트예요. 한화로는 약 335억 원입니다. 승려로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요. 사실 그가 이렇게 받은 헌금이 있어요. 이걸로 뭐 원래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보통 가짜로 그냥 뭐 금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비로 제트기를 타거나 뭐 명품을 사거나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려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또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공개를 했어요. 20대의 소녀 이 여자분인데요. 사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11살의 남자아이의 아빠는 이 사람이다 라고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에? 그런데 이게 웬 막장입니까? 승려는 여자와 신체 접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승려의 아들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넨캄이 10년 전에 자신의 사원에서 돌봐주던 여성이에요. 당시에 그녀의 나이가 14살이었대요. 그런데 이 14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게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여성은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시 태국을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승려로서 금지된 행동들,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이 다 폭로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좀 더 치졸했어요.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빠가 아니라 내 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 동생이 이 아이의 아빠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의 동생도 승려였어요. 그들의 이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은 어쨌든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점차 더 많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결국 나 이 나라 못 살겠다 하면서 2013년 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도피한 그가 힘들게 살았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는 이미 모아둔 돈으로 캘리포니아에다가 약 1200여 평 이상의 땅을 사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은 그 캘리포니아 차량 번호판이에요. 캘리포니아 도망을 가서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그리고 나서 태국 그 불교계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불교 교단을 만들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사원을 5개나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가 이제 태국에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미국에서 다시 사기를 쳐먹습니다. 그래서 태국 특별수사국은 이 냉캄을 사기도 쳤지, 돈 세탁했지, 어린이 유괴했지, 그리고 15세 이하의 여성과 성관계했지, 이런 혐의로 수배를 해서 미국의 냉캄의 송환을 요청하게 되죠. 결국 그는 미국에서 덜미에 잡혔고요. 그가 미국에서 이렇게 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7년 7월 19일 도피 4년 만에 돌아온 그는 방콕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바로 이랬는데요. 우리가 약간 거슬리는 모양이 있죠. 바로 승려 이 승복이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 승려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사기 행각과 또 이런 성폭행 혐의로 있어서 이미 영구 제명됐어. 그런데 이 나라에 돌아올 때는 승려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승려의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승려가 아닌 사람이 승복을 입게 되면 위법이에요. 아예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냉캄은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계 그 승려로 이름이 제명된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혐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승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오긴 했지만 공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그가 이제 구치소에서 다시 언론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승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찰이 강제로 승복을 벗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종교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분들이 많이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도 미국에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태국, 그 불교에 심취한 태국이라는 국가에서 있었다는 건 놀라울 만한 일인 것 같아요.